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공부하는 건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하실 EEP, 영역별,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고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쓰인 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이라는 거는 정말 일상생활의 습관이 될 정도로 그냥 내가 심심하면 읽고 시간 나면 읽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라이팅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런 잘 쓰인 글을 많이 읽으면 그 글의 구조 같은 걸 좀 보는 게 익숙하게 될 뿐더러 저조차도 좀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 잘 읽히는 글. 그래서 이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하면 또 그냥 아무 글이나 읽으면 안 되고 좀 전문적인 아카데믹한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특정 분야의 논문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런 그 예시로 든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 이런 거 찾아서 읽으시고 또 각종 신문 기사 네, BBC 뉴스 이런 것도 읽으시고 또 약학 저널 같은 걸 저는 되게 잘 봤거든요. 어차피 인터뷰 준비를 할 때 약학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랑 리딩 공부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이제 Pharmaceutical Journal이랑 사이트가 있어요. The Pharmaceutical Journal. 이게 뭐냐면 이게 약학 관련 최신 뉴스들이 업데이트되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게 노팅엄 파대 학생이면은 기간 연계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간 연계 로그인해서 무료로 구독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은 돈을 내고 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간 연계 로그인을 해서 무료로 구독을 해서 좀 챙겨서 미리미리 봐주시면은 인터뷰 공부도 되고 이제 리딩 공부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리딩을 공부를 했을 때는 무조건 페이퍼에다가 IELTS도 페이퍼로 쳤었고 또 페이퍼로 이렇게 밑줄을 잘 그으면서 하니까 눈에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뭔가 리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컴퓨터로 읽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EAP도 무조건 컴퓨터로 쳐요. 채점을 AI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밑줄을 치지 말고 컴퓨터로 긴 글을 보고 좀 모니터로도 보는 거에 익숙해지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밑줄 치지 말고 컴퓨터로 좀 긴 글을 네, 읽는 것을 되게 강조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이제 텀 1하고 2에 넘어가면 VLE에 이제 EAP 시험과 유사하게 리딩 시험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 EAP 모듈에. 그래서 그게 컴퓨터로 치는 거라서 이제 시험 양식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좀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게 귀찮다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리딩 시험 연습하는 거 그것도 되게 모의로 많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스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제가 영국에 처음 도착하고 처음에는 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브리티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냐면 이전에는 브리티시 억양에 좀 익숙하지 않기도 했었고 리스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그런 이렇게 현지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잘 들리지 않기도 하고 해서 브리티시 튜터들이 모두 이렇게 하는 말을 수업 시간에 제가 무리 없이 이해하는데 3달 정도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좀 수월하게 들리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는 데까지 3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텀 때 기간인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기를 이제 영텀 때 어차피 그렇게 좀 스트러글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자기가 좀 의식을 해서 리스닝이든 리딩이든 영어 공부를 좀 더 하면 바짝 실력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들리는 기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라이팅, 스피킹도 온전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리스닝 자체에 따로 시간을 할애할 그게 없더라고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시간을 빼서 리스닝을 위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뭐 언급했지만 트램 이동할 때라든지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잠깐 들어본다든지 해서 자투리 시간에 팟캐스트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인터뷰 준비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까지 같이 해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약한 뉴스에 대한 인터뷰,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 인터뷰 준비도 되고 리스닝도 뚫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약학 팟캐스트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약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지만 여기 현지에서 약학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찾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아까 위에 얘기한 그런 뉴스를 구독을 하면 이렇게 최신 소식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닝이나 리딩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로만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인 거예요. 진짜. 왜냐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라이팅을 잘한 사람이면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겠죠. 근데 저도 라이팅이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그리고 영텀 때는 라이팅이 제일 자신이 없었고, 그 IELTS 점수 중에서도 이치가, 그 라이팅이 점수가 6.0이 나와가지고 그때 안 맞았었고, 그리고 이제 영텀 때 에세이를 되게 많이 제출하는데 그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왜 라이팅 점수는 열심히 써도 안 나오지?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극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읽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연구를 개인적으로 엄청 했어요. 거의 과학 공부하는 시간만큼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킹 크리테리아 당연히 역으로 분석을 했고 또 잘 쓰여진 이것 또한 잘 쓰인 글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걸 수십 편 읽어보고 연습을 해보고 직접 에세이를 정말 수십 편, 100편 넘게 쓴 것 같아요. 잘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에세이를 쓰던지 관통할 수 있는, 아, 그런 법칙이 있구나. 그래도 잘 쓰이는 글을 쓸 수 있는 법칙이 있구나. 이걸 알아내게 됐고, EAP도 당연히 예외가 없었고, 그 이후에 본텀에 넘어가서 익스텐디 프로젝트나 EAP나 아니면 랩 리포트 제출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클라이드라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 학교는 에세이를 써야지 인터뷰 오퍼가 오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에세이 요구하는 그런 평가에서 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EAP를 듣는 사람이든 자기가 라이팅이 부족한 사람이든 시간을 들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신다면 누구나 극복이 가능하고 가장 올리기 쉬운 것이 바로 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딩, 리스닝보다도 더.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 모든 에세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세이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찬반 에세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글을 평가하는 에세이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토론 형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게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반 형식, 토론 형식이더라도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 느껴지게끔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일단 통일성 있는 구조로 쓰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introduction, body 1, 2, 그 다음에 필요하면 3까지 쓰고, conclusion. 그리고 이제 글의 양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evaluative, 그러니까 평가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limitation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discursive 해서 토론적인 그런 에세이 경우에는 찬성 반대 입장도 넣어버리면서 이렇게 조금 변형을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 통일성 있는 구조로 쓰시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응집력이에요. 이게 국어 글쓰기를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응집력이 뭐냐면 긴밀하게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응집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링킹 월드라는 걸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데 이게 접속사, 흔히 얘기하는 연결어라고도 하죠. 그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에세이, 영문 에세이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전 문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단에서 문단과 문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나도 이해하겠지만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링킹 월드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링킹 월드에서 내가 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역접의 접속사를 넣고 싶을 때 단순히 however만 쓰는 게 아니라 in the contrast를 한번 썼으면 on the contrary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다른 접속사로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C번에 제가 써놓은 건데 패러프레이징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마킹 크리테리아를 보면 EP든 EAP든 웬만하면 이제 랭귀지 버라이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언어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또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지, 다양한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채점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페어프레이징을 많이 함으로써 이 랭귀지 버라이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컴퍼니로 쓰면 모든 글 처음부터 끝까지 컴퍼니로만 쓰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컴퍼니로 썼으면 그 다음에는 기업이라는 단어, 뭐 비즈니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엔터프레니어 이렇게 하면 기업 이렇게 해서 좀 변형을 주면서 읽는 사람도 덜 지루할 수 있고 내가 이 친구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구나 이거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패러프레이징도 되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한국 단어 그러니까 한국 뜻이랑 1대1로 외워가지고 1대1 치환을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그러면 컬로케이션이 되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연어 관계인데 이제 앞뒤에 따라오는 단어랑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는다든지 외국인이 보기에 어색할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서 외우면 좋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킹 크리테리아를 역으로 분석하라는 건데 이게 마킹 크리테리아가 보통 네 가지거든요. 그 네 가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장치를 넣자라고 저 스스로의 룰을 만든 거예요. 그게 웬만하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개인 블로그에 좀 많이 써놨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업로드 예정인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원장님께 링크를 좀 드리면 네, 따로 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지금 그죠. 영어를 좀 잘하는 방법 사실은 이건 너무너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두 학생 같은 경우는 항상 그저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이 말을 좀 전달하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이 좀 있을 때 좀 영어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있고 그저 커뮤니케이션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동기부여도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왜 이렇게 생각을 먼저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나중에 좀 저랑 나중에 그죠? 제가 그죠?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 뭐 이런 거 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어쩌면 제일 중요한 스피킹이네요. 예. 네. 네, 스피킹도 많은 학생들이 좀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약간 고전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IELTS에서 뭐가 제일 걱정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라이팅 아니면 스피킹 이렇게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스피킹에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 그 스피킹의 자체에 대한 피지컬을 좀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카데믹 스타일의 스피킹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회화를 늘리는 그런 늘리기 위한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를 영어로 할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유학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한국인 친구들 옆에 있으면 나도 심적으로 편하니까 한국인 친구들 찾게 되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되게 복잡할 경우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래 말을 하지 말자 하고 입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회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 얘기를 적극적으로 먼저 걸고 네, 그 친구 걸지 않아도 계속 걸고 그리고 튜터들과의 대화를 많이 시도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좀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원래 그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사실 막 두렵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이 틀리지 않을까 내가 영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이 좀 그러니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주저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단어나 표현을 외워놓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문이 막혔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방금 너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때 그냥 I don't know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m a bit lost. 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든지 Can you speak that again? 이렇게 한다든지 뭐 다시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난 당황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약간 그런 위기 상황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말문이 막힐 때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겠다 싶은 표현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좀 암기를 해놓고 가서 외국인 친구들, 스터들한테 얘기할 때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실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카데믹 스피킹에서의 접근인데 아카데믹 시험 스타일에 이렇게 적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IELTS랑 이제 EAP 스피킹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EAP 스피킹의 경우에는 IELTS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중에서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IELTS와 비교해서 IELTS처럼 파트 1, 2, 3이 있는데 파트 1은 질문과 답변으로 좀 가볍게 약간 대화 느낌으로 하는 느낌이고 파트 2는 종이에 쓰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런 다음에 답을 하는 거고, 파트 3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심층적인 질문이 또 들어와요, 튜터한테.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도로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이런 시험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스피킹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주제가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스피킹 문제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거나 이미 퍼밀리어 하거나 좀 준비한 주제인 경우에는 자신감이 높아져서 현장에서 좀 더 매끄럽게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반대로 들어가서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구나를 미리 생각해서 모두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해당 주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런 단어를 써야지 하는 그 아카데믹 보컬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놓고 외워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EAP 스피킹 성적표에서도 그런 아카데믹한 단어를 잘 쓸 줄 알고 컬로케이션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단어를 미리 생각해 놓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교육, 환경, 천연 자원, 아니면 범죄, 법,
사회 문제, 뭐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건강, 의료 체계 이런 게 되게 단골 소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아카데믹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골 소재들에 대해서 각각의 무조건 쓰일 만한 단어들의 리스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약간 어, 그 단어를 외워놓고 가면은 파우스가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문 막히고 좀 헤지테이팅, 주저하는 게 훨씬 줄어들기도 하고, 내가 이제 단어를 미리 생각해놓고 갔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에도 좀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있음으로써 아 얘가 아카데믹한 단어도 잘 구사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 청소년이 되게 단골 소재잖아요. 왜냐면 그 청소년의 의무 교육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청소년이란 단어가 있으면 아 나는 티네이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dolescent 미리 외워가고 underage 미리 외워가서 그 두 개로 변형을 해서 말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리스트를 본인만의 그런 단어 리스트를 이제 어, 따로 노트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주제별로 꼭 외워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VLE 이것도 텀 1에 이제 모듈 페이지가 오픈이 되고 나면 아마 올라올 텐데 샘플 example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뷰도 있고 과학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잠을 줄여서건 뭐건 그냥 시간을 따로 내서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고 혼자 무조건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창피하기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를 녹음해서 듣는다는 게 너무 오류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말문도 막 막히고 쟤는 말을 왜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다시 들을 때. 그래서 셀프 레코딩 한 뒤에서 그러니까 한 뒤에 다시 듣고 바로바로 안 떠올랐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을 쓰긴 썼는데 좀 어색하다 이런 거를 따로 노트에다가 그걸 피드백하기 위해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따로 써서 의식적으로 아 이런 생각이 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안 어색하다 이렇게 써가면서 의식적으로 고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EAP 때 이런 공부 이게 분량들, 기본적인 시간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잘 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 정인 학생 혹시 스피킹에 대해서 팁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뭐 인터뷰 준비할 때도 좀 그렇고 저도 뭐 학생들하고 인터뷰하고 미팅하고 할 때도 뭔가 말하는 걸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말을 시도하거든요. 네. 저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소에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킹은 제가 진짜 약간 방에서 혼자서 태블릿으로 뭘 보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정말 미드랑 영도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프렌즈에 나오는 그런 프레이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유튜브에 있는 그런 영어에서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프레이즈들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런 동영상들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진짜 냅다 프렌즈를 쭉 정주행을 하신다거나 너무 이상하긴 한데 저는 그런 식으로 되게 영어 회화를 그냥 익숙해지고 내가 많이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일상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프레이즈들 일부러 공부를 해서 입에 붙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혹시 그 대화를 하는 상대가 좀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 상대가 한국에서도? 아, 저 저는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없었고요. 영국 도착해서 뭐 음,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튜터랑 음, 튜토리얼이나 약간 질문 같은 거를 한다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영국 가서 이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뭐 가끔 영상 통화하면서 일부러 영어를 쓴다던가 아니면 인터뷰 준비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인터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면접관이랑 1대1로 내가 대화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외국인 친구라던가 아니면 현재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네가 면접관 좀 해줘라. 나 영어로 말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녹화를 뜨면서 말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미드를 보고 영드를 본다고 해도 그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입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은 다른 문제일 텐데 한국에서 미드 보면서 그걸 크게 좀 따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녹음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듣고 다른 표현 듣고 아 그렇구나. 네. 그 사실 제 학생 중에서도 제일 막 성공했다고 막 불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영어 점수가 좀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항상
물어보고 질문 있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물어본다고 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죠?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을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영어를 사용해 보고 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 환경을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 좀 들어요. 그럼 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이제 거의 중요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EAP, 네, 예. 이제 좀 덧붙이면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원래 한국에서는 수동적이고 좀 내성적이었다 해도 사실 우리가 유학을 간 이유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을 약간 이번 음. 유학이라는 기회로 좀 깨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스피킹을 좀 접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영국에서 마음 먹으면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질문도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과학 선생님한테 정말 남아서 맨날 맨날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거의 질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나 제발 집 좀 가자 이렇게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남아서 항상 질문하고 질문도 많이 생기고 소통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죠. 그, 제가 또 제 블로그에 글을 또 쓰고 있거든요. 제 웹사이트 하면 네.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막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인터뷰가 중요한지, 질문이 중요한지, 커뮤니케이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영어를 어떻게 할지, 어떤 표현을 쓸지, 그 다음에 더 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감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글도 한번 좀 참조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죠 찾기 힘들면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